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도 참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첫 소식은 예상하시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국민 모두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를 목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는데요. 여당의 비호와 방어는 갈수록 굳건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집행 때는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거를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강렬하게 막았습니다. 심한 대치 끝에 5시간여 만에 결국 중단이 됐고요.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에 1월 15일 새벽 4시 30분쯤에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처가 1차 때처럼 막아서진 않았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서 진입을 막아서 한 2시간여 정도 대치를 했지만 이거에 풀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관저까지 가는데 1시간여 가 걸리지 않아서요. 1차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경호관들 대부분은 대기동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이 지휘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게 모든 경호처에서 합의된 건 아니었고 또 공조본이 이렇게 막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협조하면 선처할 수도 있다 이런 강온 전략을 썼는데요. 이게 잘 먹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 근거 없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네. 체포 당시만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체포영장 전부 다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나가는 이유는 고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후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5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모였죠? 네, 관저 앞에 한 30여 명 정도 모였는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도 한 10명가량 있었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간 이후에도 오동훈 공수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요.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감금죄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여당의 내부가 성향이 극우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이 향해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한테 나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앞서서 찬성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죠. 그 이후에 친윤계 지도부로 구성된 여당은요. 줄곧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건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도 좀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12.3 계엄 이후에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해지고 또 어떤 조사는 또 앞서는 것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부에서는 이 보수가 아닌 극우, 우경화에 대한 우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 당원들의 요구와 이 탄핵 반대의 강경파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지도부도 대통령 옹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요, 결국 윤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당내 주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고 이후에 조기 대선을 생각할 때가 되면은 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요. 그보다 앞서서 이 헌법 준수라는 큰 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호하다가 이 선거를 앞두고 그제서야 선을 긋는다. 유권자를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들을 치료하는,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탄핵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옹호를 하고는 있지만 또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이는 홍준표 시장이요. 조기에 시장직을 내놓을 가능성을 앞두고 이 취임 1호로 제정한 조례 개정에 나서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홍 시장 처음 취임할 때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이후에요.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도 이 자리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건 중앙이나 지방이나 후한무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임기는 이 단체장 임기와 종료하도록 규정하는 임기일치 특별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박기 인사를 없애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네, 이게 당시에도 많은 비판 논란이 있었는데 대구시 의회가 이걸 수정 가결해서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에 따라서요, 이 정책 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출자 기관장과 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되는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도록 했습니다. 대구 의료원 같이 설치법에 근거해서 기관장을 임명한 3곳을 제외하고 11곳이 적용되게 했지만요, 이 전임 시장이 임명한 당시 기관장까지 이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 당시에 11곳 기관장은 이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기가 보장이 됐지만 줄줄이 사의를 표했었고요. 기관 통폐합 등으로 이 현재 대구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은 8곳인데요. 현재 기관장들의 임기를 좀 살펴보니 모두 홍 시장 취임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조례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네, 조례를 다시 바꾸겠다고 했다가 또 안 바꿔도 된다.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그렇죠? 네,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 출자 출연 기관장의 경우 이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 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는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 시민들은 뒷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오후에요, 홍 시장이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을 찾아서 대구시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겠다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을 좀 띄웠다고 합니다. 홍 시장은 산하기관 임기일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2월 28일 이후로 사퇴하게 되면 산하기관은 현행 조례로 임기가 보장된다. 선거법 개정을 강과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치르던 단체장 보궐선거는 2월을 기준으로 4월과 10월로 나눠 치르는데요.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하게 경남도지사 늑장 사퇴로 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던 지난 2017년 대선에 나서던 홍 시장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조례 개정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시도 의도와 목적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뜬금없이 이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처럼 벌어졌는데 네. 한편으로는 숙제를 안 해서 좋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인데 시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자기들 뭔 일을 하는 건지 이번에 숙제는 안 하게 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이 갈등을 겪은 지 1년이 지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12.3 계엄과 탄핵으로 윤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 의정 갈등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2023년 가을쯤에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고 운을 슬쩍 띄웠고 지난해 2월 초에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난리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 대학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요,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65%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인서울 의대는 정원을 유지를 했고요,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늘린 인원을 배정했는데 우리 지역만 보면 경북대 의대에 90명, 그리고 계명대와 영남대에는 44명, 대구 가톨릭대 의대에는 4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학교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서요, 경북대는 배정의 절반 정도입니다. 45명. 그리고 계명대와 대구 가톨릭대는 배정된 인원만큼 모집을 하기로 했고요. 영남대는 44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24명을 일단 모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긴 했지만요, 2,000명이라는 이 수치에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이제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연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면서 의료 현장은 현장대로 지금 지쳐 있고 국민들은 불편, 그다음에 무슨 갑자기 아프게 되면 불안한 거 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의료 인력들이 빈 공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낸 이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대구는 전공이 862명 중에서 26명이 출근해서 출근율이 3%, 경북은 60명 중 7명이 출근을 해서 출근율이 1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는요, 3.5%, 경북은 15.6%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는 대구 출근율이 1.4%인 3명, 그리고 경북은요 15명 중에서 1명도 없습니다. 올해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이 333명인데요. 지원자가 18명으로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의료인력 공백으로 이 대학병원마다 이 한계가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70%에 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양쪽 다 꿈쩍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12.3 포고령 개헌 포고령에 보면 정말 이 개헌 포고령에는 볼 수 없는 뜬금없는 구절이 있었죠.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처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기류 최근에 근데 이 둘의 강경 대치 기류가 조금 변화가 있다지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가요. 잇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정원을 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특례를 주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련 특례는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기존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는 이 수련을 마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신입의협회장과 이 대행체제의 정부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이 공공재로서의 의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양측이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맞습니다.